자, 이철우의 책 체크,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 스튜디오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자, 오늘 책을 두 권을 소개해 주시는데 네. 이주님의 그림의 마음을 놓다, 네. 그리고 미야우 스타비츠키가 지은 내 안진환 내 씨가 인생의 역을 한 마지막 내 자기계발서. 인생의 마지막 자기계발서. 좀 깁니다. 네. 요거 저 두 개를 꼽아 오셨어요. 이 각각의 책을 소개하고픈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첫 번째 책인 이주은님의 그림의 마음을 놓다는 책은 그 심리치유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방법 또는 그림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리가 가진 여러 고민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하게 됐고요. 또 하나 그 미야우 스타비츠키의 내 인생의 마지막 자기계발서 굉장히 도전적이죠. 네네. 마지막. 예. 신년을 맞이해서 자기 계획이나 자기 개발을 애쓰시는 분들이 참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네네. 텐데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한 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그림의 마음을 놓다. 요 책이 지닌 특징이 뭔지.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니까 심리 치유 에세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위안을 받는 방법 요런 걸 소개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책이 서점에 좀 많지? 네, 그렇습니다. 그 심리치유나 또는 그림에 대한 이런 그 해설이나 소개에 대한 책은 제법 많은데요. 예. 근데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책의 저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작은 문제, 삶의 작은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위안을 주는 책은 굉장히 좀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참 많은 공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까닭은 사실 내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처럼 타인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전달받는 일이 깊은 공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런 것을 다 보여준다는 면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개설서 같은 거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 심리 치유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좀 현학적인데 네. 이거는 자신의 경험,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이 책을 쓴 이주은 씨는 이 책 양력이 이제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되게 이력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자가 언어학을 공부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문득 자신이 몰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일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 이미지의 역사, 그 소통 방식의 매력을 느끼고 미술사를 전공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미술사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대학에서 박물관 학예 연구관과 대학 강의를 병행하고 있어서 이런 다채로운 경험이나 또는 이력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열려있는 시각으로 이 책을 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장점은 뭔지 또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좋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청취자분들에게 예. 시각적인 이미지의 그림을 소개한 책을 소개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죠.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었는데 네. 근데 이분이 해준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 책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각적인 이미지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정보력을 전달하고 보는 사람들이 각각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열려 있다. 말은 제한되지만 시각적 이미지는 열려 있다. 이런 그 맥락이 아주 흥미로웠고 네네. 그런 까닭에 그래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는 저마다의 고민이라는 것이 무조건 말의 개념 속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보면서 위안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그 공감이 됐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 책 안에 있는 문구를 직접 소개해드리면요. 예. 그 지금 생각해보니 공감한다는 것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하게 함께 나누는 일상의 일들이
커다란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저자가 쓰기도 하고요. 예.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상처를 받는다. 나만큼 나에게 집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고 나보다 나를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인간은 평생 타인을 사랑하기는커녕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빠져 살다 죽을 운명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듯 상대방도 나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끄덕임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것이다. 뭐 꽃을 보면서도 바로 오늘 본인이 직접 자기 주변에서 찾았기에 반갑고 기쁘고 보람된 존재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발견해낸 사소한 기쁨들이 쌓여서 자신의 미래를 한 칸 한 칸 채워갈 것이다. 요 그림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개인 에세이를 이렇게 네, 내셨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거다. 왜 이 화가는 이렇게 그림을 배열하고 그렸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그림에 담긴 의미를 이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삶에서 하나씩 뽑아내서 치유하는 식의 따뜻한 위안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 것들이 신년에 어떻게 보면 아주 바쁘고 또 새로운 계획이나 또는 작년까지의 어떻게 보면 쌓인 업무 같은 것들 예, 예. 이런 것들로 굉장히 피곤한 우리들을 위안하고 감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까 분명히 이제 이미지가 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있는 세계다 해가지고 그림을 통해서도 심리를 치유한다고 그걸 또 말로 이렇게 풀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의 이제 매력이나 읽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그림에 대한 소개의 많은 책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장의 그림 또는 유명한 그림을 주로 많이 소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작가들도 물론 그 그림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근현대 작가. 예, 예. 예를 들면 프리다 칼로, 네. 르네 마그리트 또는 조지 벨로, 앙드레 마송, 에드워드 호퍼 같은 근현대 뛰어난 작가의 그림도 같이 감상하고 그 그림들을 통해서 위안을 건네는 방법 같은 것들을 소개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그림 속에 기호나 의미, 색깔,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주는데 뭐 예를 들면 푸른색이 주는 우울함이라든가 어두운 색이 주는 어떻게 보면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자기가 주제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에 그런 액센트를 주는 방식 예, 예. 또는 그 그림 끝에 나와 있는 공작의 깃털이라는 것이 그 공작의 깃털을 잡고 있는 그 주인공의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예, 예. 아 초상화나 정물화 혹은 이런 풍경화 같은 것들이 다 의도가 있고 안배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의 내 인생의 마지막 자기계발서. 네. 요거 글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좀 심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책을 쓴 그 미하우 스타비츠키라는 분은 예. 폴란드 분입니다. 폴란드. 사실 폴란드 작가의 글을 우리가 읽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은 네. 제 경험이어서 근데 이분이 폴란드의 IT 전문가이면서 지필가고 이 지필가인 이 사람이 수년간 수백 권의 자기계발서를 섭렵한 후에 예, 예.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과 바탕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서를 내가 한번 집필해 보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네. 책을 썼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장점은 세 가지다. 예, 예. 하나는 투명성, 하나는 성실, 하나는 나의 매일매일 내 스스로 발전하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읽었던 자기계발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서 그 에센스를 추린 거 그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이 책을 썼답니다. 네, 얼마나 수백 권을 읽었다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마지막이라는 말까지 붙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자기계발서가 많으면 수백 권을 읽어도 아주 수천 권, 수만 권이 나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예, 예. 서점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코너 하나가 자기계발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이 가진 장점은 뭔지 어떤 면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책은 일단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자신만의 철학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 철학이라고 소위 말하는 건데 이 개인 철학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인 그 성공, 예, 다시 예. 말하면 뭐 부를 쌓는다든가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태도를 갖추어 노력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가라 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즉 자기 스스로 먼저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떠한 자기 개발도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요. 예, 예. 그 깨닫게 해주는 면과 동시에 이분은 주변의 환경은 늘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이 주변을 변하거나 변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원래 희박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가 어떠한 다짐을 하느냐, 어떠한 목표를 세우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법해 가지고 이렇게 따라해라 해가지고 뭐 이게 목록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철학, 자기 그렇죠. 중심 잡아라. 맞습니다. 네, 일단 자기 철학을 만들어라. 네. 이게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뭐 부연 설명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비슷한 맥락의 조언이나 실천적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죠, 많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직접 실행한다면 무엇이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움직여라. 네네. 행동해라.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끈기와 정직함 그리고 노력이다. 이런 것들을 갖추었는데도 그러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 책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제 그때서야 자기가 갖고 있는 주제 같은 것들을 조금씩 드러내 줍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책은 총 2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의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을 음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청취자분들에게도 그것을 뭐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여기 내가 요 항목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제목만 보고 이렇게 알 수 네,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이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이 책을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저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 철학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자신이 놓인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인생 철학을 세우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12장이 제목이 10분의 철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유행하는 개발서를 자기에게 맞는 걸로 수정하면서 그 수정하는 생각 안에서 실천적 행동의 방법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 수입의 2.8%를 따로 모으기 시작해라라고 네네.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것이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수습이다. 그러니까 수습 과정이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된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네네. 이런 식으로 한번 그것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2.8%를 모으면서 아내를 대상으로 한번 감사일기를 써봐라. 그것을 감사하고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너는 스스로 너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예. 조언을 해줍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예. 네. 그 개인 철학을 굉장히 강조하셔가지고요. 네. 뭐 개인 철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 저자가 말하는 개인 철학은 세상살이를 위해서 개인이 형성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디오를 들을 때 나는 어떤 순서대로 전파를 이렇게 순서대로 듣는다. 왜 이런 방송을 듣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방송으로 가고 이 방송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다들 이렇게 체득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체득해 있는 나의 그 행동 패턴이 지금까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바꿔야 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해서 내가 직접 내 시각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네네. 들면 MBC 라디오를
다른 청취를 하라고요? 그렇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잠깐 듣고 재미없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변화를 해서 끊임없이 계속 들어보는 적어도 10분 동안. 10분 이상이.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저자는 그 여러 가지의 행동하는 그런 그 양상 같은 것들을 예시를 들어주는데 예. 제가 아주 공감했던 거는 적어도 하루에 10분 동안 오디오북 듣기 혹은 특정 분야 전문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한 편 시청하기, 자신이 정한 책을 10분간 읽기, 자신이 믿는 종교나 관련 책을 한 장 읽기, 감사일기 쓰기, 일기 쓰기, 네. 더군다나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 한 명이든 여러 사람이든요. 예. 또는 전문 잡지의 기사 한 편 읽기, 전화 걸기.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을 한번 바꿔보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하지만 그 알겠습니다. 일상이 굉장히 다양한 소통을 얘기하고 있고 예. 그 소통이 관심의 영역을 늘릴 거다라고 네.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